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게 이 과연 신청 평가할 때 관련 자료를 새로 받나요? 아니면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를 받나요? 그 이전에 그거 가지고 하시죠? 어떤 자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자료 주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그 부분은 예, 확인해 그거 보겠습니다. 맞고요.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체계가 규정, 조직, 인력 등에 대해서 뭐 구축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실적으로 제2대학이 냈는데 권익위의 지적 내용을 보게 되면 교수 카톡 한 건당 13만 원씩 28회에 걸쳐서 370만 원 받았다. 상담 내용도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가 다수다. 10분에서 20분 상담건으로 27,197건으로 전체 상담의 55%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권익위의 지적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교육부가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캐디에다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제시한다라고 하면 이거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부족함과 한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권익위의 이런 그 실태 파악에 대해서 이것을 숨기고 3주기 역량 진단을 고의로 이렇게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절차를 공정하지 않게 진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윤영덕 의원님 질의를 했는데요. 3주기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지금 대학들, 지역 사회들, 교육부 지금 엄청난 홍역을 좀 치르고 있고요. 그래서 3주기 진단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로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문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제외하고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은 재정지원을 중단해서 뭐 대학을 혹시 문 닫게 하려고 혹시 이 평가하신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영위기대학이나 부실대학으로 혹시 명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선정 대학이 부실대학이나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에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1주기, 2주기뿐 아니라 3주기에서 재정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학들은 우리 캐디에 또 어떤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경영한계대학이라든가 부실 유경험대학이라든가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13년째 등록금이 지금 동결되고 있죠. 네. 예, 수익 사업도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계 대학에 대한 자발적 테러도 지금 막혀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교육부에 뼈를 깎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결단에 대해서는 차일 피해를 지금 수십 년째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데 재정지원 제외대학으로 지금 9개씩 해서 18개 대학을 지금 지정을 했죠. 네. 나머지는 다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평가를 해서 52개 대학을 이번에 배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건 일반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이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 자격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정 지원하고서 지급하고 있는 그 재정 지원 금액이 혁신 지원 아닙니까? 네, 혁신 지원 사업비입니다. 혁신 지원은 좋은 평가 받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학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대학들은 혁신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고 망하게 할 대학이 아닌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학인데 교육부가 평가해서 좀 부족하다 싶은 데는 혁신과 관련된 지원을 안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할 것도 아닌데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천수답처럼 되어 있는 지금 대학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망하게 할 대학도 아닌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 대학인데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정 지원을 안 하면 이거 말려 죽인다는 표현으로 저는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과도하게 들리고요. 그 일반 재정 지원, 그러니까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가 모든 대학에 뭐 이렇게 조금씩 구분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저희가 19년도에
이 평가 방법과 절차를 정할 때 이미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도 다 공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에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더 좀 크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서민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도 다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큰 결단을 내리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88%를 줬죠. 그래서 그 12% 추가 지급하는 것과 관련돼서 국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88%를 밑에서 올려서 상위 12%는 제외하고 88%를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도 갈등이 이렇게 심했거든요. 근데 혁신을 해서 망하지 않게 그리고 혁신이 지원될 수 있게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위부터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73%를 지정을 했는데 높은 점수부터 잡아가지고서 73% 하고 아래쪽에 27%는 지금 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배제된 27%에 대한 평가 목적이 구별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솎아내려고 하는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좀 할게요. 아까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그렇지만 좀 더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대학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36개 대학을 선정을 했죠. 그리고 일반 11개의 대학이요? 교대를 집어넣어서 예. 147개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1주기, 2주기 때 이의 신청 결과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번에 3주기도 역시 52개 제외대학 중에서 47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의 신청 구제 이거 형식적으로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이 신청위원회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 포함이 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신청은 정말 형식적입니다. 이번에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73%만 선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136개 학교를 선정을 하고 대학의 경우 말입니다. 7,350억을 예산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50억씩 평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11개의 대학이 룸이 있어서 혹시 47개 대학 중에서 한 몇 개 대학 정도는 적절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혹시 구제의 길이 있나 살펴봤더니 그 비어있는 550억은 바로 교대 몫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7,350억을 147개 대학에 대해서 이미 선정을 해놓고 반드시 이 신청은 받아주지 않을 거다라고 결심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것만 진행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73%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예산을 확정한 것 때문에 수용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월 달에 교육부에서 올릴 때 혁신지원 사업 관련된 예산 다 받아들여졌나요? 많이 아니죠. 깎였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증액하고 싶죠? 저희는 73%가 아니라 더 많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증액이 된다 그래서 73%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평가했던 그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147개 대학으로 확정이 되고 증액이 이루어지면 더 두텁게 지원할 뿐이지 추가적으로 73%에서 뭐 80%로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한 과정은 이번 3주기 진단의 결과 미선정된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사결정은 그렇고요. 저희가 52개 대학의 이 재평가 과정을 설계할 때 지금 어제 이제 그 논의를 시작한 협의회의 논의에
과정이 그런 문제 제기까지가 돼서 합의가 된다면 그 협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내후년 예산에 들어갈 지원 대상 아닙니까? 아직 그 재평가와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서 어제 이제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한 협의회에서 52개 대학의 재평가 재진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논의가 돼야 그 논의를 가지고서 국회하고 상임위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 부분들은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평가 선정과 관련돼서 저희 위원실에서 파악했던 정말 모순된 부분이라든가 결정을 해놓고 완전히 기분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배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시는 내용들 저희가 잘 그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윤영덕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주기까지 그 3년씩 3번을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전환돼야 된다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개선 방안들은 저희도 좀 면밀하게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지난 8월달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 중에 90%가 넘는 대학이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기와 2기 때도 이의 제기가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는데 3기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알고 말씀해 있습니다. 주시겠어요? 예. 네. 왜 안 됐는지? 그 이의 신청의 기회는 있고 이의 신청을 받으면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네, 자체적으로 이의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부의 지시를 받나요? 교육부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의 신청을 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의 신청 내용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게 이의 과연 신청 평가할 때 관련 자료를 새로 받나요? 아니면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를 받나요? 그 이전에 그거 가지고 제출했- 하시죠? 어떤 자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자료 주지 않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그 부분은 예, 그거 확인해 맞고요. 보겠습니다. 예, 보통 국세청에서 네.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세 금액이 결정되면은 사전에 예고 통지를 해요. 우리가 세무조사해 보니까 이 정도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논리 구조라든가 내용을 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적부심 심사를 통해 가지고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새로운 양쪽의 주장을 다 받아요. 우리 저기 재판을 할 때도 1심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2심을 제기를 하는데 1심의 주장만 가지고 2심을 치릅니까? 준비서면을 작성한다고 하면 1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에 대한 주장을 통해서 하지 1심에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형식적인 절차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페이퍼 웍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역량과 사실관계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면 새로운 사실은 주장이라든가 내용을 살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능입니까? 시험 한번 보고 채점 잘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이의 신청이에요? 대학의 기본 진단, 역량 진단 아닙니까? 1기와 2기뿐 아니라 3기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캐디가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아니면 교육부의 지시를 받았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신청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도 지금 그거 교육부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캐디가 그렇게 절차를 만들었나요? 그 절차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을 유도 목적으로 만들었던 에이스 플러스 사업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혁신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기본 진단 역량과 네,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내용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차관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잠깐 계시고요. 지금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번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하다 해서 그 학교만 떨어진 예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에이스 플러스 사업 평가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기본 역량 진단의 평가 모델에서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부분이 안 맞는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사업이 기본적으로 학부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에이스 사업 평가가 부실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제가 그런 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자리에서 에이스 플러스 사업 평가가 잘 되지 못해서 선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요번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취지의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발언한 적이 없다고요? 네네. 제가 들었는데요. 3자 대면 할까요? 아까 의원님 부재 중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런 취지의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3분 보충질의 3분. 제가 장관님한테도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장관님 그거 물어보셨습니까? 차관한테? 안 물어보셨죠? 의원님, 그거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용 알아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기 땡겨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저희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저기 다시 원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2 항목과 관련해서 특별감사 결과가 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 보게 되면 우수 사례로 지금 비대학의 자체 진단 보고서를 보게 되면 멘토링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생활 조기 적응에 기여한다 해서 우수 사례로 이거를 제시를 했는데 권익위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학생들 멘토 멘티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등록했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사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내면 이거 허위 자료 제출인가요, 아닌가요? 권익위에서 허위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허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허위 자료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제시를 했어요. 캐디에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미쳤겠죠? 다음 페이지. 예. 다음 PPT요. 예. 여기 또 D대학 자체 진단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학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학생 중심의 수업 기간을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안전 및 학습권 확보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을 마련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권익위의 지적 적발 내용은 보면 퇴근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교내 학생 안전지도 활동이 실제로는 퇴근했다가 당일 23시경에 복귀해서 실적만 전산에 입력하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허위 입력했다. 25명. 시간에 수당 중복 지급된 사례가 1명이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그 화살표 위에 진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체계가 규정, 조직, 인력 등에 대해서 구축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실적으로 제2대학이 냈는데 권익위의 지적 내용을 보게 되면 교수 카톡 한 건당 13만 원씩 28회에 걸쳐서 370만 원 받았다. 상담 내용도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가 다수다. 10분에서 20분 상담건으로 27,197건으로 전체 상담의 55%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권익위의 지적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교육부가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캐디에다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제시한다라고 하면 이거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2대학의 자체 진단 보고서 오게 되면 교육, 연구, 학생 지도, 비용 계획, 심의, 심사, 총괄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권익위 지적사항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 실적을 입력해서 학생 지도비를 지급받은 17명 169건 그러니까 1,7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지금 평가 내용에 좀 들어가 있지 않어요. 교육부 내가 한번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만약에 저희가 평가 편람이나 평가를 안내할 때 만약 허위 사실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의 지표에 대한 뭐 감점이나 혹은 0점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이의 신청할 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왜? 교육부가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볼까요? 지금 PPT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학들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실적으로 제출한 내용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권익위를 통해서 해당 학생 지원이 부적절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보게 되면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는 관련 특별감사를 당초 8월 가결가로 발표하겠다 했다가 10월 달로 미뤘고 최종 결과는 12월까지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본의원은 교육부의 이런 행동이 해당 대학들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미선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교육연구비와 관련된 지적 사항이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저희에게 제도 개선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 실태 파악을 했고 그 실태 파악 결과와 더불어서 제도 개선 사항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이거는 안 알렸습니까? 평가에는 이미 기준과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것과 그것은 평가의 대상과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연구비는요. 볼게요. 지난 4월달에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하고 좀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난 4월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선정된 7개 대학 교과과정 운영과 교육 여건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판정받았어요. 그거는 이번 진단이 아니고 2주기 진단 아닙니까? 지난 4월이면 언제입니까? 올해 4월달 아닙니까?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 개 대학은 열악하다고까지 평가를 받았어요. 그 감사의 결과는요. 특수목적대학 8개 대학이 설립 당시에 특수 영역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고요. 저희가 지금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했던 것은 19년도에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다 이미 공식화되고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교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교연비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부족함과 한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의적으로 권익위의 이런 그 실태 파악에 대해서 이것을 숨기고 3주기 역량 진단을 고의로 이렇게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절차를 공정하지 않게 진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을 주셨고요.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허위로 성적을 내고 실적을 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진비에서는 지금 3주기 기본 역량 진단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후에라도 이 제출된 자료가 허위나 가장이 있었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대학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추가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절차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익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감사를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추가적인 페널티 부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고의로
연구재단에 주지 않아서 절차를 제대로 못 밟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한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마 장관님께서 고의로 해주시겠습니까? 실무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